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꺼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105회 105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학교를 기적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합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또는 미국의 스타일, 공부의 스타일이든 교육 스타일 자체가 그런 게 있는지, 이 기초는요, 제가 캐나다 사람 한국에서 그 노래하는 친구 있죠. 타블로라는 친구 있죠. 타블로. 타블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학교를 졸업했다 안 졸업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내뱉은 말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타블로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미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게 대학교 내에서죠. 4년제 대학교 내에서 종합대에서 경험했던 게 미국 사람들이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지금은 현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21세기가 됐기 때문에 메모를 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고발하고 뭐 고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냥 말싸움하는 거죠. 한마디로 누가 때리고,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걸 보고 뭐 고소 고발을 하는데, 잡아가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무슨 문제가 터지잖아요. 내가 무슨 문제에 있어서 갔다.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언제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물어보죠. 몇 시에 일어났느냐, 몇 번 일어났느냐,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나 때렸어요. 몇 시에? 어제 한 5시쯤에. 몇 번째 때렸어? 두 번 정도 때린 것 같은데. 그럼 처음은 언제 때렸어? 처음 몇 시에 때렸어? 말하지만 그 기록 있어? 너 적어놓은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맞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이한 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대화를 녹음 못하죠. 그때 당시에는 녹음을 하든지, 지금은 녹음을 할 수 있죠. 녹음을 하든지, 또는 그때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기록을 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제가 피해자인데 상대 가해자가 말을 바꿨어. 난 그런 적 없다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안에 내가 한 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말 중에 일치하는 말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 이 가해자는 결론은 죄를 안 졌거든? 죄를 안 졌는데 제가 무고죄로 지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고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죄를 안 진 사람은 죄를 졌다고 했으니까 졌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해자는 억울하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사실대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하더라도 난 죄를 안 졌다 해서 사실대로 얘기하겠죠? 근데 그 사실이 만약에 피해자, 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말이 어떤 부분이 일치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해자는 뜻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한 번은 제가 수업을 듣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냈어요. 수업을 듣는데 항상 수업 시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썸네일스 하더라고요. 이게 썸네일을 하면은요. 해가지고요. THUMB입니다. THUMB. 썸은 이제 엄지손가락이거든요. 엄지손가락. 네일은 이제 우리 손톱이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만한 손톱. 뭐 1cm, 가로 1cm, 세로 1cm, 뭐 이 정도 되나요? 뭐 2cm, 2cm 할까요? 사실은 작죠. 썸네일을 준비하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썸네일은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속뜻을 못 알아. 근데 계속 말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메모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메모. 나의 작은 생각.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로 도달하기 전까지 나의 작은 퍼즐들을 갖다가 가져와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떤 작품을 냈는데 글을 썼는데 교수님이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글 쓴 건 아니었어요. 어떤 저 프로 과정이었는데 그분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썼어요. 이랬죠. 그걸 갖다가 성적이 아주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해도 너의 아이디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뇌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뇌 속에서 팍 튀어나왔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평소에 봤던 것, 들었던 것, 냄새를 맡았던 것, 경험했던 것 이런 거의 기준에 의해서 튀어나왔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갑자기 팍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 난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런 과정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스. 또 하나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회사를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유명한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제가 아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은행에서 컴퓨터 엔지니어,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거 개발하시고요. 또 뭐 시간 있을 때 앞에 나와가지고 한국 손님이라든가 오시면은 어카운트, 은행 계좌 터주고 그런 서비스도 해주시고 번역이죠 한마디로 통역 같은 거. 하여튼 그런 분이셨는데요. 엘리트였어요.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진 않아요. 자기 업계에선 잘하고 보통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사시는 이제 어른들은 뭐 저도 어른이겠지만 귀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귀가 아주 좋다고 해서 혀가 발달됐느냐? 그러진 않죠. 발음이 그러니까 눈으로 야구를 보는데 몸은 야구를 못 하잖아요. 그런 식이죠. 제가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모든 생각, 모든 아이디어 뭐 이런 걸 갖다가 영어로 메모를 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당연히 영어로 메모하지 뭐 한국말로 하겠습니까? 영어로 메모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이런 아이디 책을 갖다 만들어서 아이디를 계속 쌓아놓으라 이거죠. 메모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발전이 된대요. 그래서 회사 인터뷰를 할 때 썰을 풀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 왜 이 회사 취직했냐?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었어요. 뭐 미국에 살고 싶었어요. 이런 말은 누구도 할 수, 똑같은 말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 과정을 갖다가 잘 준비하지 않았으면 내가 옛날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과정을 갖다가 미국 사람이 듣기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문화, 특히 선진국 같아요. 제 생각엔. 좀 유럽이라든가 미국. 백인 계통으로 할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정답 있잖아요. 정답을 원하지 않고 정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알게 되면 나중에 정답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정답을 안 상태에서 그 과정을 갖다가 돌아간다? 이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천재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천재. 이런 천재를 좋아하긴 하죠.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노력형의 천재 있잖아요. 천재긴 천재야. 그런데 계속 꾸준히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서 연구하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발전한 방향으로
갔을 때 이런 사람들 더 쳐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항상 과거를 물어봐요. 과거는 그러니까 과거를 물어본다는 뜻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뭐 어디 상고 나왔어요? 공고 나왔어요? 야간 고등학교 나왔네? 일반 고등학교, 요즘은 일반 고등학교인가요? 일반 고등학교 나왔네?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서울대를 어떻게 오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제가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는데 어느 무슨 계기가 돼서 어떤 게 취미가 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과정을 갖다 말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옛날을 본 거지. 이 사람의 기준을 갖다가 옛날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다. 어느 아버지, 어느 집안의 아들이다. 어느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다. 이걸 갖다 매기기 위해서 점수를 채점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약간 다르죠. 그래서 꼭 그 과정, 인생의 여정을 이 사람들은 항상 봅니다, 사실. 그래서 나쁜 여정이었다가 좋은 여정, 좋은 과정으로 변화된 그 시점이 왜 그랬는지도 물어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왜 이런 정답이 나왔는지 그걸 물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메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계속 메모를 하는 게 미국 대학교라든가 선진국에서는 그림을 그리든 디자인을 하든 사진을 찍든 다 조금 메모를 한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작은 스케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스케치 연습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 우리 저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모네라든가 뭐 르노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호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똑같은 뭐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해바라기 그림 있잖아요. 그 해바라기 그림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다워진 게 아니에요. 몇백 장의 그림을 그리면서 아름다워진 게 점점 변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려보면서 마지막에 그게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바라기가 딱 떴다. 이게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거 죽여주는데 이거 뭐가 죽여줘?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 않는다 이거죠. 이 디자인이 혹시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거죠. 왜? 뭔가가 너에게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마음속에서 지시를 했느냐? 무엇이? 이제 그걸 물어보는 이 안에는 무슨 역사가 있느냐? 이 안에는 무슨 미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죠. 그럼 그걸 잘 설명하면은 말이 되잖아요? 스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 사람이 디자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워킹걸 아시죠? 워킹걸 일하는 여자 멜라니 스트립인가? 그 다음에 시고니 위버 그리고 해리스 포드가 나온 영화 있죠. 거기서도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라디오 회사를 갖다가 라디오 스테이션을 이제 살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가 근데 이제 시고니 위버가 아이디를 훔쳐가지고 자기 비서의 아이디를 훔쳐서 한마디로 이제 거기 미들맨이 되는 거죠.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소개비를 받는 거죠, 한마디로. 부동산 중개업식으로. 미국에서 그런 게 많죠. 이 회사를 저 회사에 팔 때 중간업자가 야, 너희 회사를 저 회사에다 팔아라. 이런 소개하는 회사들이 많죠. 그게 상당히 미국에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주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하여튼 작은 회사도 M&A가 심해요. 많아요. 심지어 구멍가게도 M&A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그 회장이래요. 회장이. 그 여자가 억울하잖아. 당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아이디어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물어보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시고니 유배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래서 그 여자가 그 회장에게 해리스 포드 앞에서 자기 아이디어가 어느 날 잡지를 읽고 있는데 당신 딸이 결혼하더라 어쩌죠 그러면서 그래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라디오 비즈니스가 나왔다. 이런 게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어느 잡지를 읽었는데 그 잡지의 기사 내용이 뭐뭐뭐뭐여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 이거죠.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노력하고 있었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제가 옛날에 영문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 대학교에서 영문학 3학점이죠.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시를 한 편 썼어요. 시를. 그리고 또 미국 시 있잖아요. 시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했는데 시를 보면서 제가 그 여자분 시였는데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시 이제 글자 하나씩 읽으면서 좋은 시죠. 아마도 에밀리 디킨슨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여자분. 그분이 살던 시대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잘 모르죠. 많이 들어봤는데 그 시대가 뭐 옛날이었나 보다.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글을 써서 냈죠. 그때 교수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갖다가 읽고 나서 내 느낌을 글로 써서 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에밀리 디킨슨의 역사적인 배경, 그 여자분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고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글을 썼는지를 알아야지 이 사실 시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심지어 여자냐 남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 꽃이란 너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꽃이 되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시를 하나 읽었어요. 한국의 시를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만약에 했어요. 영어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한국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김춘추라는 사람이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라 그러죠? 읽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한번 볼까요? 그냥 볼게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인류가 되고 싶다. 이게 사실은 연애, 남녀 관계를 뜻하는 것인지 이름을 진짜 불러달라는 뜻인지 이거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각자의. 그런데 김춘수라는 사람의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했을 경우에 이게 혹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한국의 정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미국 사람들은 이해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대로 before he called my name body?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불러주기 전에 하나의 몸짓에 지나죠. one kind of body's action of body 뭐 이렇게 되나요? when I call the person he came to me as a flowe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한 말만 해봅시다. 시를 하나 썼더니 대학교에서 합격을 했다. 보통 이제 스탠퍼드, 하버드 옛날에 얘기해요. 이런 데서는요 토플이라든가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서 토플, SAT, SAT2 이런 거를 갖다가 요구하지 않는다고 써있기도 해요. 그러나 highly recommend 무진장 우리가 추천한다. 너 내라. 안 내면 떨어뜨리겠다. 심사 안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 최근에 지금 시대 어떻게 그럼 하버드, 스탠포드, UC 버클리, 예일 이런 데를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영어 시험을 안 보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음악가예요. 음악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런 경력이 있어. 내가 경력이 있어서 뭐 어플리케이션에 경력을 쓰는 거죠, 당연히. 뭐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CD, 내 음악 CD 또는 음악 비디오, 내가 뭐 바이올린을 했든지 피아노 연주했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를 쳤든지 이런 걸 갖다가 플레이를 해요. 아니면 유튜브에 있을 수도 있겠죠. 개인 어카운트에 이걸 갖다가 하버드라든가 예일대에 보내요. 뭐 줄리어드 음대에 보내요. 그럼 이제 그 경력을 보죠. 경력과 실력이 매치가 되네. 실력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실력을 보내서 어떤 CD 같은 걸 보냈어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실력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뭐 당연히 뭐 거짓말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누군가가 약간 좀 음악을 갖다 에디팅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게 가짜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단체, 뮤직 단체에서 일을 한대, 정식으로. 그럼 이게 진짜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토플 뭐 GRE 뭐 SAT 이런 시험 보지 말고 그냥 오라 그래요. 그냥 합격이에요. 당연히 잘했을 경우이죠.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너 그러면 과정을 안 봤네? 결과만 봤잖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악이라는 게 음악은 좀 특이하게요. 피아노를 잘 친다는 거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를 그림은 이상하게 태어나자마자 잘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피아노는 태어나자마자 피아노를 딱 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배우고 바이올린을 한 사람은 없어요. 일단 듣고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취직이 될 수 있대죠. 한 방에. 역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아이가 스탠포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대로 따져봅시다. 시를 썼어요. 근데 시를 하나만 썼다. 꽃이라는 시를 하나 썼다. 한 10줄 정도 되겠지, 시가. 시 해봤자 뭐 10줄, 20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썼단 말이에요. 뭐, 햄릿에 나오는 to be와 not to be, 이 중간, 그것도 시라 치면 한 20줄, 30줄 정도 되겠네요. 그런 시를 썼어요. 썼는데, 이 학생의 과거도 몰라? 현재 뭐 하는 애인지도 몰라? 미래 뭐 할지 몰라? 이 상태에서 시를 봤는데, 그 시의 글은 아름다워. 예를 들면 아름다웠어요. 문법도 맞고요. 여러분, 시가 문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문법이 맞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 있는 것 뿐이지, 간단하게 한 것 뿐이지 문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를 딱 봤는데 다 좋아. 그런데 뜻이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걸 모르겠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시를 쓴 아이가 이 시가 정말 아름다운 시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일반적인 말이죠. 너무나 일반적인 우리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미래는 너희들일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말이죠.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많이 받고 또 쉬는 날이 오면 열심히 놀면 된다. 이런 일반적인 말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배가 고프면 입에다가 뭘 넣고 배가 부르면 행복해서 잠이 오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이런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알아들어요. 시에 일반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그냥 글을 잘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아이가 시를 잘 쓴다고 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혹시 말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글재주는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단순하게 시를 하나 딱 써가지고 합격이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 불가능하냐? 이 아이의 과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에서 재미를 위해서 시 하나 써가지고 내가 들어갔다 이런 말 하겠죠. 좀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과장하잖아요. 그냥 뻥 까고 내가 그냥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지더라. 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뭐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사실. 잘생긴 애들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내가 노래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진짜 돈을 막 던져주더라 막 응?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장적인 말이죠. 뭐 내가 집을 갖다가 어제 샀는데 반값에 됐는데 그 다음 다시 두 배로 뛰어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뭐 아주 행복 아닌 행복에 겨운 이상한 말. 1년에 한 3, 40억 버는데 존나 가난하다 뭐 연예인들은 힘들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예? 텔레비에 좀 이상한 말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시 하나로 합격이 됐다. SAT도 필요 없다. 토플도 필요 없다. 이건 좀 과장된 것 같다 이거죠. 실제로 시 하나로 합격이 되느냐 이거죠. 빈자리가 있었고 그때 우연하게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을 외국 학생이 지원 안 했을 경우에 어쩌면은 갔을 수 있어요. 합격했을 수 있어요. 합격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저는 하버드 대학이라도 사립 대학교는 지원 안 했어요. 일단 사립 대학교 기준의 그 가격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지원 안 했어요.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있었고, 제가 그만한 데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거죠. 제 생각이죠, 그거는. 돈이 아주 많다 그러면 뭐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일단은 운이 좋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애가 운이 좋게 졸업을 하게 하느냐 또는 운이 좋게 원 시메스터를 잘 통과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돈만 싹 빼먹고 애를 갖다 잘라버릴 수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 하나로 합격이 됐다는 거는 그 시가 그 시의 문장이 아주 길었던지 또는 그 시를 쓰고 나서 그 시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첨부했든지 이 시를 쓴 이유가 이런 이유를 지금 시대 상황이 이래서 내 인생이 이래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오 이런 현상 이런 자연 현상 이런 사회 현상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열 줄로 아주 간단하게 잘 표현했네 정말 멋지네 이러면서 뽑을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 하나 자체로는 뽑을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이 사람이 정말 시를 사랑하는지 심지어 이 아이가 시를 썼는지 그것도 모른다 이거죠. 제가 앞서 방금 얘기했죠.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 토플 SAT 없이 시도 있어요. 근데 시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내 인생을 말을 해야겠죠. 글을 써야겠죠. 에세이를 써야 되겠죠 한마디로. 또는 내가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어. 공부도 근데 나는 기초가 좀 없는 것 같아.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 근데 토플 뭐 SAT 시험 칠 시간이 없어. 근데 미국 책도 많이 읽었어요 저는. 영어도 잘해. 그냥 미국으로 직접 날라가. 원서를 내고 미국 날라가서 옵션이에요 사실 옵션. 하버드든 뭐 스프린스터든 모든 대부분의 학교들은 옵션입니다. 옵션인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 대학교는 옵션입니다 인터뷰하는 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영어를 아주 잘해. 글도 잘 써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나 사실 이런 해서 SAT 토플 시험 안 봤는데 나 토플 시험 SAT 안 봐도 잘한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한테는. 왜? 이제 얘를 알았어. 대화를 했거든. 한 2시간 정도 얘기했거든. 영어를 너무 잘하고 자기소개서 그 자리에서 영어로 글을 쓰는데 글도 잘 쓰고 책도 읽고 다 되는 거야. 우리 토플 시험 잘 봤다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SAT 시험을 만점 받아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 이거죠. 가서 하면 되죠. 여러분도 혹시 미국에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하여튼 유명한 사립대학교인데 보든 칼리지인가? 하여튼 있는데 그 학교 최근에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외국인 학생은 뭐 토플 점수, SAT 점수 내야 되고 어쩌죠. SAT는 거기도 나왔더라고요. SAT는 뭐 안 내도 되는데 highly recommend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중국 학생들은 무조건 인터뷰를 해야 된대요. 신기하죠? 중국 학생들은 근데 조만간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야, 조만간에 한국 학생들도 미국 올 때 인터뷰 해야 될 것 같다. 대학교도. 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돼요.
인터뷰 한다고 해서 미국까지 와서 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인터뷰를 미국까지 와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질문자를 갖다가 에이전트를 정해가지고요, 대학교에서. 또는 대학교 졸업생들 이제 한국에 있다, 그럼 뭐 중국이지만은 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서 비디오 촬영을 해요. 비디오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질문지는 이제 학교에서 뭐 준비해 주든지 아니면 졸업생에게 이런 질문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는 스카이프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결해 가서 미국의 교수라든가 누구 담당자가 인터뷰, 그러니까 생중계죠, 한마디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과는 좋아, 결과. 근데 이 아이들이 미국 와가지고 성적이 안 좋은 거야.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점점이 아니죠. 15년, 16년 전, 한 20년 전부터 중국 학생들의 성적을 안 믿게 됐어요. 심지어 미국의 타임지 있잖아요, 잡지. 거기에도 나왔어요. 거기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중국 학생들의 성적은 다 가짜다. 이게 나왔었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날 갑자기 중국 학생들이 다 성적은 다 진짜일까요? 그러진 않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요즘 SAT 뭐 부정, 토플 부정 시험 이런 일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고등학교 성적 조작, 그리고 또 뭐 한국의 봉사활동 조작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애들이 말을 못 하는 거야.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모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도 있어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요, 사실은 우리 같은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이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긴장하고 있구나, 뭔가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사실은. 한두 마디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의 뭐 강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여튼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알 수 있고요. 또는 영어 에세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한국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또는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알 수 있죠. 간단해, 한마디로.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므로 시를 하나 가지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합격했다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거짓말이고요. 아마 과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존나 크게 뻥을 쳐가지고 좀 뭐 이것도 내고 SAT도 내고 토플도 내고 다 했는데 그냥 그래도 그 중에서 남들보다 좀 특이하게 C를 냈다. 보통 이제 대학교 지원할 때 그 포트폴리오 내거든요. 대학교도 포트폴리오 내기도 해요. 강남에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한국에 학원에 미국 대학교 지원할 때 포트폴리오 내는 거 이런 걸 갖다 만들어주는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당하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불법이죠, 한마디로. 초등학교 숙제도 해주고 뭐 그런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그 사람들은 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주면 알아요. 그림을 누가 그려주잖아요. 그럼 프로들은 이게 터치가 이게 다른 터치가 들어가 있네, 이걸 알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도 그걸 갖다 금방 안다 이거죠. 그리고 학원에서 항상 그 패턴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패턴이. 그런 패턴을 보면 다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 어떤 학생은 포트폴리오 자신이 냈다. 어떤 사람은 타블로처럼 시를 써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얘 괜찮은데? 좋은데? 가능성 있구나. 영어를 잘 쓴다. 아름답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시를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의외로 음악은 자기의 경력과 음악의 CD를 갖다가 동시에 보냈을 경우에는 SAT, 토플 이런 거 다 없이 합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 같은 경우는 미국은 미대라고 해서 봐주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다 뭐 토플이든 SAT 다 내야 되는데 그림 또 포트폴리오 따로 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안 내도 돼요, 사실. 안 내도 되는데 highly recommend 내라고 하죠. 내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지금 당장 그린 그림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 중에서 한 30장을 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30장을 내라. 그러면 이제 학원 가가지고 30장을 열심히 그려? 이러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먼지도 좀 묻히고 막 연습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좀 더럽게 하고 좀 오래된 것처럼 하고 하는데 다 프로들은 다 알아요. 한 방에 그렸는지. 옛날에 우리 일기 쓰는 일이 있었잖아요. 일기 쓰면은 연필을 갖다 2개, 3개 놓고 해가지고 일기가 아니라 단어, 영어 단어 쓰는 게 뭐 애플 하면은 연필을 한 3자리 정도를 갖다가 한꺼번에 고무줄을 묶어요. 그래서 글을 써요. 애플 하면은 애플이 3개가 동시에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보면 알잖아요. 글자 모양이 다 똑같아. 심지어 제가 같은 사람이라도 애플 하나 쓰고 또 다음에 애플을 쓰면은 글자 크기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필을 묶어놓고 3자루를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써버리면은 같죠. 그래서 일기를 쓸 때 옛날에는 빨간색으로 쓰고 파란색으로 쓰고 검정색으로 썼다가 연필로 썼다가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한 2줄, 3줄. 그것도 쓰기 싫어서 이제 일기장도 안 써내고 두들겨 맞고 그런 일이 많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팍 튀어나오는 거는 그런 것 자체는 다 거짓말이라 이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미국에 합격하고 아니면 미국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천재일 경우에, 정말 천재일 경우에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려서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야지 얘가 천재.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시라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가 아름답다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별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코미디 같은 경우 내가 코미디를 잘해요. 미국의 대부분 영문과를 코미디언들이 영문과를 졸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면 극작가 뭐 연극이라든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글을 써요. 자신들이 코미디를 쓴다 이거죠. 근데 그 코미디가 제리 스프링필드인가? 이 양반은 그 장소에 따라 한마디로 코미디의 내용이 바뀌어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는 어떤 말을 해야지 재미있고 미국에서는 뉴욕은 어떻고 LA는 어떻고 이런 걸 연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영문과를 만약에 미국에 영문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토익 점수가 아니라 코미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가서 직접 스탠드업 코미디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터뷰 시간에. 그럼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 개를 해야겠죠. 여러 개 시리즈로 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토플 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코미디를 써온 이 영어로 써온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먹힌다는 뜻이죠. 그럼 결론은 내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연구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 자체가 단순하게 한 방에 나올 수가 없는 결론 있잖아요. 그런 결론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믿어준다 이거죠. 그 앞에 섰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걸 갖다가 생각할 때 계속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다 보면은 미국의 어떤 대학도 심지어 장학금을 받고 전체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그 재주를 갖다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발전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 학교에 가서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부른다 이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